네, 그럼 네, 페이스북 라이브 이제 켜졌습니다. 2시 정각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피포지 마지막 날이 열리는 동대문 DDP 디자인 플라자고요. 이제 오늘 정부가 서울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이 저희가 그린워싱이라고 불렀던 이 정상회담도 막을 내리고, 그리고 녹색당이 기후정의 단식 농성도 일단은 막을 내리는 수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각 지역당, 각 부문위원회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안내사항은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각 위원회 그 이름으로 이제 소속을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발언을 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마이크를 조금 이제 꺼주시고, 화면을 이제 같이 켠 상태로 지금 공동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같이 보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2시가 되었으니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윤석이고, 이제 피포지에서 청년위원장과 함께 지금 단순농성장을 2주째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기후정의위원회 주관으로 준비한 녹색당 공동 동시다발 기자회견은 2주간이 단식농성이 이제 고지를 앞둔 마당에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같이 맺어보자라는 차원으로 이제 기획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피포지 자리에서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것들, 혹은 녹색당의 각 부문별 위원회가 강조점을 두었거나 아니면 각 지역당에서 지금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는 부문들을 기후정의 이름으로 다시 묶어보자라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어제 되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후단식 농성장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가운데 어제는 멸종반란 혹은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되게 다양한 단체에서 이곳 피포지에서 액션을 되게 강하게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같이 연대해서 했었던 청년기후 긴급행동의 한 활동가는 지금 대통령 차량에 대한 어떤 같은 액션 시위로 지금은 잡혀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절실한 국면들이 엄청 흘러갔었고, 서울녹색당 이상현 위원장님과 뭐 여기 건강사위원회 혜민님께서도 같이 정당 연설에 마이크를 잡고 열심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어제 봤던 장면들을 이제 잊지 않고, 혹은 이제 앞으로 다음 기후 행동 그리고 녹색당이 그간 가져왔던 움직임들을 함께 가져가자라는 차원이 되게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순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각 부문별 위원회 혹은 각 지역당에서 3분에서 이제 5분 가량 정도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그 이윤호 기후정의 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두 번째 탈핵특별위원회의 발언, 그리고 건강사위원회의 발언, 그리고 동물권위원회의 이제 호가세님, 그리고 국제특별위원회의 수희님, 그리고 충남녹색당, 그리고 경남녹색당의 이정옥 선생님, 대전녹색당의 오연하 선생님, 부산녹색당의 김목수 선생님, 그리고 서울녹색당의 이상현 위원장, 이제 인천녹색당, 그 다음에 대구녹색당 장정희 위원장님, 제주의 부순정 위원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썼던 발언들을 취합해서 이 석탄을 멈춘 후 정의로운 녹색전환으로 녹색당이 나아가자라는 차원이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문을 기후정의위원회 단식 농성 실무단이 함께 읽고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첫 순서로 녹색당 기후정의 위원장 이은호 위원장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당 기후정의위원장 맡고 있는 이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보고 계신 곳은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앞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시다시피 T4G 서울 정상회의가 이 자리에서 개최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연설을 하고 이따가 서울 공동선언도 발표할 텐데, 이 자리 자체가 여기 계신 당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린워싱, 녹색 분칠이고 위장 환경주의이죠. 저는 15일째 단식을 진행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국외 3기, 국내 7기 끄는 거 당장 중단해야 된다, 백지화해야 한다.
석탄화력 발전소 철회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청와대부터 정부 부처 행동들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까지 7개 기준을 들어서 반대하는 가덕도심공항 부산시장 선거 보고 밀어붙였고, 산림청에서는 수만이 배고 상립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2050년 탄소 중립 말만 하고 실제로 하는 것들은 개인의 실천 얘기하고 이렇게 석탄화력 발전소 더 짓고 전국에 6개 신공항 더 짓는다는 문재인 정부,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피포지가 이야기하지 않고 번지르르 하고 정말 있어 보이기만 하는 피포지를, 가짜로 껍데기만 있는 피포지를 우리가 규탄하면서 피포지가 가리고 있는 문제들, 호명하지 않는 진짜 문제들을 우리 지역에서 모인 당원분들께서 폭로해 주시고, 또 우리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와 같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 허울뿐인 피포지 서울의 공동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언을 만들어가고 앞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정당위원설회부터 오신 당원분들, 또 멀리서 지켜보시고 연대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단신우선 관심 가져주시고 또 늦게 아신 당원분들께서 정말 힘 많이 모아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녹색당이 따로 또 같이 뭉쳐서 기후위기 잘 막아내고 불평등 막아내고 기후정의 실현하는 녹색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후정의위원회 청년위원장 발언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응원드리겠습니다. 동료로서도.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탈핵특위 위원장 권한대행 남태천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남태재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전 세계가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태양광, 풍력 발전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의 여당인 민주당이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형 핵발전소를 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대안 중 하나로 내세우기 시작했고, 한미 양국이 합동으로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이 되어가는 핵발전이 기후위기와 미국의 안보 전략을 등에 업고 부활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발전을 되살리려는 이들의 명분은 무엇일까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만이 선이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 좋은 것이라는 명분입니다. 그래서 핵발전이 답이라는 것이죠. 과연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으로 바꾸기만 한다고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고 기후위기가 해결될까요?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핵발전을 늘린 나라들은 탄소 배출량이 줄지 않았습니다. 이런 통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핵발전을 늘린다고 저절로 탄소 중립에 수렴하는 에너지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바닷가에 핵발전소와 석탄 화력 발전소들을 대규모로 지어놓고 여기서 효율성 높게 생산된 전기를 고압 송전탑으로 수도권과 산업단지에 보내는 광대역 송전망으로 전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바닷가 주민들은 석탄 발전소의 대기 오염 물질과 핵발전소의 핵 폐기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발전소로 인해 아름다운 경관이 망가지고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가는 길목의 주민들 역시 집과 땅을 강제로 수용당하고 전자파 피해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값싼 전기로 산업을 돌려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성장하는 체제 속에서 우리 사회는 50년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계 최상위권의 탄소 배출 국가, 기후 악당 국가가 된 것입니다. 경제 성장과 대량 생산을 위해 만들어진 광대역 송전망 체계를 해체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자급자족한 사회가 되어야만 재생에너지가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 없는 탄소 중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태풍과 폭우, 수온 상승으로 인해 핵발전소 사고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방사능 덩어리인 핵연료 폐기물은 아직도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핵산업계가 선전하고 있는 소형 모듈형 핵발전소 역시 300메가와트급의 대규모 발전소이고 핵 폐기물은 똑같이 나옵니다. 저탄소에만 집착해서 핵발전에 미련을 갖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지역 전력망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사회, 덜 생산하고 덜 소비하는 경제성장보다 행복과 안정이 있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상 2021년 5월 31일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탈핵특별위원회 감사합니다. 기후정의 위해서 탈핵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점 저희 한 번 더 강조 공감하게 됩니다. 다음 순서로 건강사회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강사회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김혜미입니다. 건강사회위원회는 저와 또 여기 함께 참여하고 계신 이도현 당원님께서 같이 제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있고요. 또 청년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또 15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애정과 지지를 보내며 건강사회위원회가 준비한 발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피포주의 마지막 날이다. 어제 문 대통령이 기괴한 증강현실 숲에 둘러싸여 개회식을 진행할 때 무생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들은 행사장 바깥에서 공권력에 둘러싸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후위기는 더 취약한 조건에 있는 존재들에게 집중되고 가중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해 기후위기 해결 전략이 절박하게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19가 기후위기의 결과임이 자명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 경제적, 건강에 대한 피해도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사회적 불평등 해결과 돌봄, 사회권에 대한 부분은 비어있다. 그렇기에 현재의 그린 뉴딜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없는 정책이라 주장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비롯된 사회적 불평등 해결이 필수적이며 식량, 소득, 노동, 사회적 안전망, 주거, 돌봄과 의료를 비롯한 기본적인 사회적 조건을 시민의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 이에 녹색당 건강사회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와 공공주택 확대를 주장한다.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지만 기후위기의 피해는 동등하게 오지 않는다. 2021년 5월 31일 녹색당 건강사회위원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회권이라는 말이 더 다가오게 되는 발언이었습니다. 기후정의의 차원이 건강사회위원회와 기후정의위원회가 같이 할 작업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발언으로 동물권위원회 꽃가스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후위기 설문조사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나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가 문제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 현안 중에서는 언제나 가장 나중으로 밀려나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저는 섬뜩함을 느낍니다. 문제를 진짜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문제를 안 생각하기만 하면 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기후위기 이슈 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후위기에 기여하는 가장 큰 원인을 가시화하지 않거나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면 그건 정말 기후위기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15년 전에 유엔에서는 축산업이 온실가스 배출 비율 18%를 차지하는 1위의 원인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육류 생산을 위한 산림 벌목, 수산업 등의 누락 항목이 있는데도 그 정도였습니다. 하면 뒤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면 51%까지도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육류 소비량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유치한 환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담배만 해도 건강에 대한 문제점을 적어놓기도 하고 공적 영상에서는 피는 장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담배가 보편적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교육과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본능과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도 그렇겠죠.
결국 진지하게 대면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입니다. 육식동물들이라 하더라도 육식을 위해 다른 동물을 감금, 학대, 강간, 학살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공동의 운명체가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육식 아닙니다. 기만적인 공멸의 파괴와 멸종입니다. 본능과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담배나 마약처럼 교육과 시스템을 갖췄는지의 문제입니다. 동물을 동물답게 대하지 않는 곳에서 인간도 동물로서의 건강함을 잃어버립니다. 서로를 대상화하고 합리화합니다. 기후위기의 진짜 원인은 단순히 공장식 축산이 아닙니다. 바로 이 위계적 이분법입니다. 인간이 동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벌입니다. 인간 상실과 공멸은 그 벌의 부차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대안이 빠진 채로 기후위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해왔습니다. 어쩌면 농담거리와 다름없는 어리석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동물로서 동물의 연대를 다시 말해야 합니다. 인간 동물의 공감으로 고통에 함께하고 평등한 행복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31일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네, 감동적인 발언문 정말 감사합니다. 육식 문제뿐만 아니라 타자와 시선까지 이분법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부문별위원회 순서로 국제특별위원회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인님. 안녕하세요. 녹색당 국제특별위 공동운영위원장 이수희입니다. 녹색당 국제특별위원회 또한 이은호 기후위원장과 함께 한국 정부의 그린워싱을 경계하며 진정성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모든 활동가와 시민분들께 깊은 감사와 지지 보냅니다. 이번 피포지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는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기후위기 대응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10기를 가동 계획을 그대로 품은 채 신공항을 비롯한 탄소 다배출 토건 사업들은 그대로 둔 채 한국 정부는 말로만 기후위기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래 한 번도 빠짐없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 10위권 안의 순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구가 한 해 동안 제공하는 가용 자원을 넘어서는 날인 한국의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올해 기준 4월 5일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약 2달 전부터 이미 지구의 회복력을 넘어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의 책임은 이미 막대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외의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녹색 성장을 외칠 때가 아닙니다. 대신 책임 있는 정치가 절실할 때입니다. 바다 건너 뉴질랜드는 녹색당 출신의 기후변화 장관을 두고 있습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이 한국 역사상 최초로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을 자축할 때 뉴질랜드의 제임스 쇼 장관은 전 세계 최초로 금융 부문에서 기후 관련 재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기후 리포팅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뉴질랜드의 금융 부문은 기후 변화가 자신의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자신이 기후 관련 위험 요소 및 기회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안 통과에 이어 최근 발표된 뉴질랜드의 정부 예산을 보면 향후 5년간 약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겠다는 구체적 목표와 모든 부문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지만 이번 피포지를 앞둔 녹색당 기후정의위원장의 단식과 그간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탈석탄 미래도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도 한참 늦었습니다. 이미 4년 전 2017년에 열린 COP23 당시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있는 녹색당 연합인 글로벌 그린스의 의원협회는 탈석탄의 시작이 아닌 가속화를 최우선순위 목표로 공표하고 원자력을 포함한 다른 화석 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COP26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그리스는 그간 각국의 노력이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며 2020년 한 해에만 시베리아의 산불, 미국의 화염폭풍, 북극 빙하의 계속된 붕괴 등 전 세계 각지에서 기후 재난이 수없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엄중히 직시하고 더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위한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녹색당도 탈탄소 사회와 생태주의를 향한 정의로운 녹색 전환을 위해 함께 논의에 참여하고 국내에서 지금껏 보여지지 않았던 책임 있는 정치, 그리고 국제연대에 기반한 정치 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함께 외칩니다. 신규 석탄 발전소 10기에 대한 건설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이상 2021년 5월 31일 녹색당 국제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연대에 기반한 정의로운 녹색 전환이 되게 마음에 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정의위원회, 그리고 건강사회위원회, 동물권특별위원회, 그리고 국제특별위원회까지 모두 발언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지역당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순서는 석탄 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청남도, 충남 김은희 선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은희입니다. 네, 이재혁 위원장님은 어제부터 이 동네에 모내기가 지금 한창 시작된 때라 한 보름 정도 정신없이 바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것을 굉장히 서운해하셨고 저에게 잘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충남녹색당 발언문 읽겠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195개국의 나라가 모여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의 폭을 섭씨 2도씨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고 합의한 파리협정이 체결된 해가 2015년입니다. 스웨덴의 한 학생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서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한 금요일 등교 거부를 시작한 해가 2018년이고 대서양을 배로 건너 뉴욕에 도착하여 유엔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한 해가 2019년입니다. 2019년 충남도는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전국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곧이어 2020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선언만 넘치게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며 귀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좋은 말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충남도에는 전국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고 국내 온실가스의 24.1%를 배출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기록 때문에 전국 최초의 탄소 중립 선언 지역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 선언이라는 아름다운 말에는 친환경적인 화력발전소라는 신서천 화력발전소의 홍보, 가동 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가동될 신서천 화력발전소 인근 마을 주민들은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로 오랫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선언이라는 아름다운 말에는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예산군 고덕면의 3개 마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는 탄소 흡수원이고 식량 생산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기에 보존하고 활성화해야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전국 곳곳에 공항을 짓는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인지 서산의 군 비행장을 증축해서 민항시설로 추진하려는 개발 사업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남도는 서해안 복선 전철의 완공이 2022년 말로 예정되어 있고 예정대로 된다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40분대 진입이 가능합니다. 철도 노선이 확충되는데도
탄소 중립 선언에 역행하는 민항 추진이 웬 말입니까?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민항을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 계획을 철회하십시오. 건설을 중단하십시오. 말과 행동을 함께 하십시오. 계속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이상 충남녹색당이었습니다. 네, 충남녹색당 발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경남녹색당 발언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소리 크기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경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정옥입니다. 네, 그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아는 사람은 너무나 다급하고 절박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정말 애나 꽁꽁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확대는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은 거의 재생에너지 50%를 달성해야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 충남에 이어서 경남이 두 번째로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서 삼천포 1, 2호기 화력발전소 1, 2호기가 석탄 화력발전소 1, 2호기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바로 200~300m 떨어져 있는 고성 하이 화력발전 신규 화력발전소가 곧 문을 열려고 그 맞은편에서 준비를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4월 말쯤에 경남 합천군에 있는 삼가 쌍백에 6개 마을에 LNG 화력 발전소를 포함한 복합 화력 발전소가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제 LNG 화력 신규 발전은 반드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갔었는데 그곳에 가서 들었을 때는 LNG 신규 화력 발전뿐만 아니라 100만 평 규모로 태양광이 농지를 포함해서 들어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약간 저 스스로도 헷갈렸습니다. 태양광 이렇게 지금 다급한데 태양광이 들어선다는 걸 어떻게 봐야 되지? 라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추진위원회를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30분,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생각 없이 태양광에 대한 생각을 했던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농지를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시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전에 핵발전소를 주민 동의 없이 진행했듯이 주민 수용성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나 실제로 수용되지도 않고 주민이 주도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진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수십 년간의 역사 속에서 도시에서 기피하는 시설 그리고 도시의 전기를 대신 책임져주는 그런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농촌이 그런 피해를 이제 아무 말 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지역민들의 투쟁 속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생에너지 문제가 이렇게 시급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전 탈핵특위 남태재 위원장님이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럼 어떤 원칙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 전기 발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가? 우리 지역의 전기는 우리 지역이 책임지고 발전한다는 이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을 때 지금의 다급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부분으로 또 뭔가를 대규모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주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눈을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녹색당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남녹색당 주민 동의 없이 지역 진행되는 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쓸 에너지를 자기가 자립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대전녹색당 발언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오현아입니다. 먼저 2주 동안 정말 힘든 시간 함께 싸워주신 기후정의위원회의 단식농성 지원팀에게 정말 깊은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대전시는 탄소 중립 의무를 주민에게 강요 말고 제대로 된 로드맵을 마련하라. 작년 7월 대전시는 정부의 그린 뉴딜 발표에 이어 대전형 그린 뉴딜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그 골자이다. 지난 5월 24일에는 P4G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탄소 중립 특별 세션에 참여해 2050 탄소 중립 선언에도 동참하였다. 대전시의 이러한 선언과 발표 뒤에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지난 4월 대전 열병합 발전은 노후 설비 교체를 이유로 대전 도심에 500메가와트급 LNG 복합발전소 증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112메가와트 발전소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발전소가 증설되었을 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대전시가 선언한 탄소 중립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대전형 그린 뉴딜 사업의 하나인 3대 하천 도심 속 푸른 물길 사업은 언뜻 보기엔 하천 생태 개선 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상도로 철거 후 천변 토목공사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그린이라는 이름만 붙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주력하는 것은 주민 참여 사업이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 개인의 실천을 강요하고 탄소 중립의 의무를 일반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아이디어를 왜 주민만 내놓아야 하는가? 게다가 주민들이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내놓아도 시범 사업 이상으로 시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대전시 위와 같은 행태는 현재 정부의 탄소 중립, 그린 뉴딜을 다루는 모습의 축소판이다. 말로만 탄소 중립 선언, 현실은 온실가스 배출, 발전소 증설, 친환경을 내세운 토목공사, 이에 관한 주민 의견 배제, 개개인의 실천 강조, 탄소 중립 의무 전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당연하게 자행되는 현실이다. 대전시가 시종일관 뻔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을 반성 없이 답습하기 때문이다. 이제 말로만 탄소 중립 선언으로 눈 가리고 아웅할 시간은 지났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2050년은 먼 미래가 아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실천과 미래 세대 교육을 내세우고 뒤로는 발전소 증설과 토목공사를 강행하는 대전시의 뻔뻔함을 규탄한다. 대전시는 열병합 발전소 증설을 당장 취소하라. 토목공사가 아닌 제대로 된 생태하천 사업을 실시하라. 주민에게만 작은 실천을 강요하지 말라. 말로만 탄소 중립이 아닌 제대로 된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라. 2021년 5월 31일 대전녹색당. 열병합 발전소 증설 취소, 그리고 토목공사가 아닌 생태하천 사업, 그리고 주민들에게 실천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실천 로드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발언은 부산녹색당에서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에 나와 있으시니 자세한 배경 설명과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립니까? 안녕하세요. 부산녹색당 김옥주입니다. 저는 지금 가덕도에 와 있습니다. 사실 가덕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가덕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밑으로 보이는 마을이 사실 대학마을이고요. 저 마을이 공항에 들어서면 없어지는 마을입니다. 눈이 나빠서. 지난주 토요일 DDP 앞에서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철회와 기후 정의를 위한 단식을 하고 있는 이은호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지역 당원님들께도 이은호님에게도 가덕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덕도에 왔습니다. 왜 가덕도가 공항으로서 별로인지는 너무 많은 이유가 있고 다 알고 있으셔서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피포지 정상회의 개사에서 포용적 녹색 회복을 통한 타소 중립 비전을 실현할 지혜를 모으고자 그래서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진실로 행동해 주십시오. 가덕도에는 가덕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천연 보호종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 천연 동백 숲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가덕도 상빙이가 살고 있습니다. 연대봉은 늘 그 자리에 있어 왔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을 얘기하며 새로운 기술 혁신과 기술 개발을 얘기하는 모순이 아니라 친환경, 공항이라는 성립할 수 없는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가덕도를 가덕도이게 하는 것이야말로 탄소 중립을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피포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답은 다짐을 넘어 함께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한 대로 이제 실천하십시오. 실천과 행동이 없는 피포지는 녹색 분칠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덕도에는 어디에도 공항이 들어설 곳은 없습니다. 부산 녹색당은 가덕도를 포함한 모든 신공항 반대 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석탄 발전소 백지화 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하늘위 4대강 신공항 건설 반대한다. 석탄을 멈추고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2021년 5월 31일 부산 녹색당. 감사합니다. 네, 부산녹색당의 무궁한 연대와 감사를 드립니다. 새소리가 참. 네, 기후정의위원회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결사 반대 계속 연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녹색당 사연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상현입니다. 저는 지금 피포지가 열리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나와 있습니다. 요 아래에 보면은 플라자 입구에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는데요. 피포지의 슬로건 문구가 다음과 같이 떠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이라고요. 그리고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게 도대체 누구의 용기와 누구의 행동인가요? 지금껏 탄소를 내뿜어온 에너지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축적하는 동안 산업사회의 노동자들이 고강도 노동과 산업재해에 죽고 병들어갔고 시민들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부터 대기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고통받아왔습니다. 이 사회의 선량한 시민들은 지금껏 정부와 기업이 이 고통의 비용을 전가하는 그런 동안에 스스로 그 책임을 텀블러를 쓰고 제로 웨이스트를 하고 육식을 줄이는 식으로 분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대표적 산업 재해기업이자 인권악당 기업인 포스코가 KESG A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환경과 기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업 행위를 제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용기 없는 정부와 행동 없는 기업 앞에 막대한 책임이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피포지에서 문 대통령이 시전하는 증강현실 속에서 서민과 빈곤층의 삶의 고충이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치의 역할을 그리고 누가 정치를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회의와 선언은 지금껏 많았다. 이제 녹색 정치의 물결로 전환에 나설 때다. 그래서 우리가 나선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한다는 방향성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또한 탈석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정부와 국회, 공적 투자기관의 탄소 중립과 탈석탄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은 즉각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척을 비롯해 강릉, 고성, 서천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신규 건립하고 있고 한국전력은 지난해 6월 인도네시아 자와에 석탄화력 발전소 투자를 10월에 베트남 붕앙에 석탄화력 발전소 투자를 의결했습니다. 수출입은행 또한 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34년까지도 석탄 화력 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이고 탈석탄은 2054년에야 가능해집니다. 탄소 중립이 2050년까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탄소 배출이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면 물론이고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은 심각한 건강과 환경 파괴를 유발합니다.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은 심혈관 질환, 급성호흡기 질환 같은 위험을 높여서 조기 사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조상과 우울증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국제 기후 연구 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석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경우에 연장되는 수명 합계가 33만 년에 달합니다. 기존의 대규모 토건 건설에 의존한 고용과 경기 부양 해법으로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룰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지역의 석탄화력 발전소와 방사능 폐기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환경이냐 경제냐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환경을 지키며 동시에 지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태적이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경제 청사진과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을 지역 주민, 시민사회, 연구자, 지방정부와 국가가 민주적으로 수립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기업의 영업행위가 행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건설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사업에서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면 그에 따른 대안을 충분히 논의해서 마련할 일이지 지속 가능한 미래의 청사진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석탄 발전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의 이익과 또 어느 누구의 고통이 발생하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소가 들어설 때 더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린이와 노인, 동물과 식물과 같은 취약한 존재입니다. 성인 남성의 기준으로 견딜 만한 안전 기준을 전제로 개발을 허가하고 지역사회의 해법을 모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지역민들의 삶을 살피는 정의로운 녹색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환 과정은 지금까지의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해온 가장 부유한 국가와 계층의 책임을 물읍시다. 또한 서울에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지 무엇을 파괴하는지 출처를 물읍시다. 지역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깨뜨리고 호혜적인 정의로운 해법을 함께 세웁시다. 이러한 전환의 청사진을 피포지가 그려낼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정부와 기업이 그간의 문제에 대한 책임과 성찰 없이 말하는 녹색 미래는 허구입니다. 국가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유명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개인의 실천을 강조하고 친환경 수소차를 타라고 독려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에서 우리는 허탈함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시민들과 기후운동, 우리 정치에 조직된 강력한 힘과 대안적 국제연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누더기가 된 채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 포항제철소에서 또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피포지가 말하지 않는 기후위기의 문제, 그것은 바로 생존과 불평등입니다. 그렇기에 피포지가 내놓을 수 없는 기후위기 해법은 녹색과 정의입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를 망쳐놓으려는 정부의 깊은 분노로 다음을 요구합니다. 하나, 강릉, 삼척, 고성, 서청에 짓는 국내 7기 석탄화력 발전소, 베트남 붕항, 인도네시아 자와에 건설 중인 3기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를 백지화하라. 하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석탄 퇴출 로드맵을 제시하라. 하나, 기업의 입장이 아닌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해법을 수립하라. 서울녹색당은 지난 7일간 피포지가 말하지 않는 기후위기의 문제들과 해법들을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이 정부와 그 기업들에 맡겨두지 않고 스스로 강력한 녹색 정치의 물결을 이루며 전환에 나설 것입니다. 2021년 5월 31일 서울녹색당. 네, 감사합니다. 서울녹색당이 일주일 열흘 동안 보여줬던 정당 연설의 릴레이는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음 발언으로 대구 녹색당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장정희 사무처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피포지 특별 세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243개 지자체 대표로 참여해서 탄소 중립 실천 선언을 하였고 우리나라 최초로 레이스 투 제로에 가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선도적으로 탄소 감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현실을 뜯어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기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150곳 6개소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2030년까지 대구가 추진 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 65개소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8년간 대구에서 무려 216곳 이상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은 기존의 거주민들의 상당수를 쫓아내고 지어진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전보다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이들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대출 여력이 많은 이들입니다. 주택을 최초 구입할 기회를 가져야 할 신혼부부나 청년, 독립을 하는 세대는 영끌해서 구입하고 이를 갚기 위해 투잡을 뛰기도 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현실적인 가격을 감당하고자 더 비현실적인 코인이나 주식 투자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대구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대구 지역 업체 수준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구의 경제에도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재개발, 재건축은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성행하는 가운데 쪽방 거주민과 같은 주거 빈곤층은 폭염을 피할 임시 거주처조차 없습니다. 기후위기가 악화됨에 따라 한반도는 그중에서도 되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는 가장 먼저 아열대 기후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점점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 일수가 늘어납니다. 쪽방은 냉방기구를 설치할 수 없거나 통풍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4평 정도 혹은 그마저도 안 되는 작은 공간 안에서 취사를 해야 하기도 해서 여름철 공고치보다 대략 5도 정도 높은 실내 온도에서 생활하는 현실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대구시에서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그룹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산업의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한국 게이츠 대구 공장은 30여 개 나라에서 100여 개 공장을 둔 글로벌 기업으로 매년 30억에서 90억에 가까운 순이익을 냈고 2019년도에도 47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갑작스런 폐업으로 150여 명의 직원이 전원 해고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 시장 사업 효율성 차원의 구조조정이 앞당겨졌다는 게 사측 설명이었습니다. 한국 게이츠가 시기가 빨랐을 뿐 전기차로의 전환의 폭이 커질수록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의 실직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 특정 나라, 특정 부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 생물종의 과제입니다. 기후위기를 유발시킨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고 기후위기에 모두가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익 집단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이것은 지구별에 사는 온 인류와 생물종이 함께 해결해야 할, 동참해야 할 일로서 그 이익은 공동 분배되어야 하며 그 피해도 공동 분배되어야 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요청합니다. 특정 계층에게만 이익이 되는 개발 토건을 멈춰라. 기후위기를 재난으로밖에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선제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라. 대구시 통합신공항, 대구시 신청사 전면 백지화하라. 달성공원 이전, 대구형 뉴딜 도심융합특구를 탄소 중립에 맞게 재검토하라. 2021년 5월 31일 녹색당 대구시당. 이상입니다. 네, 전면 백지화, 통합신공항 신청사, 동물원 확대 등을 백지화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 발언으로 이제 마지막 순서인 제주녹색당 발언 요청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구순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여기 제주도청 잘 들리시는지 한 번만 점검할까요? 들리세요? 네. 여기는 지금 제주도청 바로 옆에 있는 정자 있는 그런 그곳인데요. 제주도는 사실
뭐 아름답고 청정한 섬이라고는 하지만 전환하고는 거의 거꾸로 가고 있는 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탄소 없는 섬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을 세우고 뭐 추진했다고 하지만 뭐 그래서 풍력도 세우고 태양광도 많이 추진하고 했다고 하지만 전기차도 2만여 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짓말. 저희가 원희룡 도정 앞에서 아침 집회하면서 맨날 하는 말이 있는데 피노키오 원희룡 거짓말만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근데 이런 양상이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 녹색 거짓말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제주도의 가장 큰 제주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제2공항 문제에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을 잠깐 소개드려 보이자면 저희 노민규 제주도 녹색당 당원이시거든요. 국토부 옆에 환경부, 그 환경부 옆에서 단식을 하면서 제2공항 철회를 요구했던 분이어서 오늘 그 당시 상황이나 이런 걸 좀 같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잠깐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녹색당 정책위원 노민규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DDP 앞에서 그 이은호 기후위원장님께서 지금 단식 15일째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참 더운데 고생 많으시고 참 그분의 요구사항이 꼭 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곳에 직접 와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재작년에 환경부 앞에서 제2공항 반대 제2공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주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왜 사람들이 반대하냐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도 이미 수많은 난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제2공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개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민 의견이 50% 이상이 반대로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철회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지지부진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버스라든지 뭐 전광판을 통해서 제2공항을 홍보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림로 2018년에 비자림로도 그렇고 제2공항도 그렇고 많은 이슈화가 됐지만 지금 이미 뭐 물 문제라든지 뭐 지하수 문제 뭐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문제 뭐 아니면 공항 문제 뭐 도로 문제 뭐 항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사이에 관광객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그 관광객이 늘어난 것으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경제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주 녹색당에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또 P4G 정상회의를 관련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좀 제주의 상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이 전국도 지금 제주도 난리지만은 전국적으로도 지금 난리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같이 좀 연대하는 마음으로 제주 녹색당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로 기자회견문을 읽어볼까 하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갈 것 같아서
녹색 당원분 중에 누가 그 피켓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 기후위기 문제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여줘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위기, 불안, 고통 이런 게 좀 줄어들 수라도 있을 텐데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우리 녹색당도 조금 더 강하게 이현우 위원장님 지금 단식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길게 강하게 열심히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준녹색당 감사드립니다. 기후정의위원회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각 부문별 위원회와 지역당이 모두 다 말씀을 듣는 무한한 연대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기후정의위원회에서 단식을 시작했고, 그리고 각 부문별 위원회 지역당에서 지금 입장과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들을 이제 취합하여서 저희가 오늘 핏보즈에서 녹색 분칠되어 나오는 서울 선언문에 대항해서 녹색당의 기후정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할까 합니다. 그래서 녹색당 기후정의 공동선언문 정의로운 녹색전환에 관한 선언 낭독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녹색전환에 관한 선언. 석탄을 멈추고 공항과 토건을 닫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한 후 오늘 5월의 마지막 날 우리는 석탄을 멈춘다. 핏보지의 마지막 날 DDP에서 한국 정부는 기후와 미래를 말하며 서울 선언문을 발표한다. 녹색 미래를 위한 약속이 온 세상에 두루 퍼진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석탄을 멈춘다. 지금은 정의로운 녹색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모두가 녹색을 말하지만 녹색은 더 이상 지난날의 녹색이 아니다. 핏보지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고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그린워싱이 난무하다. 생태학살에 연루된 기업들과 기후위기 대응에 무책임한 정부가 감히 함께 녹색 미래를 말하는가?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는 위원장과 함께 2주간 기후정의를 위한 단식을 해왔다. 신규 석탄발전소 10기 100지 없이는 어떤 미래에 대한 약속도 유명무실함을 절실히 외쳐왔다. 녹색당의 각 부문별 위원회와 각 지역당은 이에 조응하여 함께 기후정의 물결에 선다. 녹색당 탈핵특위위원회는 핵발전에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는 핵발전에 미련을 갖는 우를 범하지 않고 행복과 안정이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기후정의를 말한다. 녹색당 건강사회위원회는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지만 기후위기의 피해는 동등하게 오지 않기에 식량, 소득, 노동, 사회적 안전망, 주거 돌봄과 의료 등 사회권 보장을 말한다. 녹색당 동물권위원회는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공장식 축산과 더 나아가 위계적 이분법을 말하며 동물로서 동물의 연대라는 기후정의를 말한다. 녹색당 국제특별위원회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을 말하며 국제연대에 기반한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말한다. 충남 녹색당은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민항을 건설할 수 없음을 말한다. 대전 녹색당은 열병합발전소 증설 취소, 토목공사가 아닌 생태하천 사업, 작은 실천이 아닌 실천 로드맵 마련을 말한다. 부산 녹색당은 하늘 위 4대강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말한다. 서울 녹색당은 피포지가 말하지 않는 기후위기를 문제로 불평등과 생존을, 피포지가 내놓을 수 없는 기후위기의 해법은 녹색과 정의임을, 녹색 정치의 물결을 말한다. 대구 녹색당은 대구시 통합신공항, 대구시 신청사, 달성공원 이전시 동물원 확대 등을 전면 백지화와 개발 토건이 아닌 선제적인 안전 대책을 말한다. 제주 녹색당은 곶자왈과 숲을 밀어내고 짓는 제2공항을 건설하고 도로 개발을 중단하고 탈탄소 전환을 말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녹색당의 각 조직들은 기후정의 이름으로 함께 연대를 이룬다. 우리는 오늘을 뒤집고 내일로 나아간다. 우리는 그린워싱과 맞선다.
우리는 석탄을 멈추고 정의로운 녹색 전환으로 나아간다. 기후위기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길을, 녹색 정치의 길을 걸어간다. 네, 이상 녹색당 기후정의 선언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모두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녹색당 화이팅! 좀 식상했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녹색당이 저색당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동하게 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화장실 어디에 있나요? 레마 화장실 저기 가면 돼요. 네. 어떤 쪽이요?